네, 안녕하세요. P&ID 심볼 인식을 맡은 초록 소프트 팀입니다. 다들 기운 빠지고 지치셨을 텐데요. 저희는 다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발표하는 것도 없고 따라서 길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스크 및 데이터를 소개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모델을 통해 학습시켰는지 또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의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 도면이 발전소, 해양 플랜트, 화학 공정, 원자력 등 자연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2의 자원을 생성해가는 플랜트에서의 프로세스의 흐름과 제어를 관계를 도식화해낸 도면입니다. 이러한 도면을 한국어로는 공정 배관 계장도, 영어로는 Piping and Instrument Diagram이라고 하는데요. 약어로 P&ID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이런 선들, 즉 이런 것들을 파이핑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와 같은 이런 인스트루먼트들을 통해서 이제 이 플랜트 안에 공정의 흐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이 P&ID에 있는 심볼들을 인지하고 올바른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스트루먼트, 즉 심볼들이 어떤 심볼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데이터로 가공해내는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모델로 심볼 디텍션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된 욜로 V8 모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V8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컴퓨터 비전을 다루는 Ultralytics라는 회사가 만든 모델입니다. Classification, Object Detection, 그리고 Segmentation까지 모두 하나의 욜로 모델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욜로는 You Only Look Once라는 것의 약어로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객체와 그 위치를 한 번에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욜로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Faster RCN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 향상을 이뤄냈으며 특히나 욜로 버전 8은 욜로 패키지를 따로 빼내서 클론 없이 명령문만으로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74개의 도면과 심볼 테이블을 통해서 욜로 V8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학습시킨 뒤에 예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과정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따라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도면 데이터의 심볼들이 어떤 심볼이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 레이블을 생성했고 두 번째로는 도면 데이터가 74장으로 굉장히 부족한 만큼 데이터를 가공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첫 번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한 뒤 데이터를 프롭하는 과정까지 세 가지를 거쳐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가장 먼저 정답 레이블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스튜디오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도면의 심볼을 드래그해서 바운딩 박스를 친 다음에 이것에 심볼의 분류를 입력을 해서 이 레이블 스튜디오에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텍스트 파일에서는 총 5가지의 열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열이 의미하는 것이 심볼의 종류,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이 전체 도면에 비해서 이 바운딩 박스 심볼이 의미하는 가운데 좌표가 얼마인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네 번째 열은 여기 있는 이 바운딩 박스의 너비, 그리고 마지막 열은 이 바운딩 박스의 높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모든 심볼의 종류와 위치 좌표를 나타내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이 작업을 제공받은 모든 도면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며 train, valid, test 셋으로 이제 데이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위 폴더에 이미지랑 레이블이 함께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는 저희의 도면이, 그리고 레이블에는 방금 얻은 이 텍스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데이터들의 경로를 적은 야물 파일을 만들어주면 학습할 준비는 완료입니다. 여기서 욜로가 잘 학습하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주 처참한 심볼 디텍션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전체 도면에 비해서 실제로 심볼이 너무나도 작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봐도 이렇게 작은데 이제 이 모델한테 이 작은 심볼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였던 것이죠.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첫 번째로 데이터를 직접 generate 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crop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generation입니다. 새로운 도면을, 정말 완벽한 도면을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흰 종이에 간단하게 심볼을 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심볼이 등장할 확률을 지정해준 다음에 도면에 심볼을 하나씩 뿌립니다. 이때 먼저 배치된 심볼과 현재 뿌리고자 하는 심볼이 겹치는 경우에 배치할 위치를 계속 재조정해 주었는데요. 만약에 이 심볼과 지금 배치하고자 하는 심볼이 5번 이상 겹치게 된다면 그냥 그 심볼은 제외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다른 심볼들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함수화해서 예를 들어서 300을 입력하면 300개의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정말 그냥 심볼들을 흰 종이에 뿌리기만 한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제너레이트된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결과 똑같이 제너레이트된 이런 흰 종이에 그냥 뿌려져 있는, 심볼이 뿌려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을 잘 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제너레이트된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도면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앞서서 저희가 원래 당면했던 문제는 저희의 원본 도면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였습니다. 도면 크기에 비해서 심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면의 크기에 비해 심볼의 사이즈가 커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데이터 crop을 두 번째 방안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타이핑이랑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는 이 사각형 바깥쪽에 이 테두리가 존재하는데요. 이 테두리는 P&ID와 관련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제거하고 좀 더 깔끔한 P&ID만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 역시 너무나도 크다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이어서 도면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자, 아예 크롭해버리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도면을 5×4의 형태로 크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면을 크롭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심볼을 가운데에 두고 크롭된 도면이 양쪽으로 심볼을 가져가 버리는, 이렇게 잘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면을 자를 때 그냥 피자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전에 크롭된 부분과 그 다음 크롭된 부분이 겹칠 수 있도록 이 박스를 옆으로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크롭하게 된다면 저희가 생성하게 된 수많은 크롭된 데이터 중에서 이 심볼을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는 도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겹칠 수 있게 자르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을 줌으로써 온전한 형태의 심볼을 학습했다는 것과 하나의 도면에서 훨씬 더 많은 크롭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으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도면이 겹치지 않게 이러한 방식으로 자른 후에 잘린 심볼이 잘 찾아지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크롭된 데이터로 욜로 V8을 파인 튜닝 해 보았는데요. 에폭은 100으로 생성했고 20 에폭 동안 로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early stop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6, 이미지 사이즈는 크롭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리딕션 결과 오른쪽과 같이 작은 심볼, 원래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심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잘린 심볼들 역시 굉장히 잘 찾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공받은 데이터를 정답을 레이블링을 하고 데이터가 적고 도면이 너무 커서 예측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제너레이션과 데이터 프랩을 진행한 뒤 나름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크롭된 형태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합쳐줘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로 image merging 작업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image merging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심볼이 이렇게 크롭된 경우에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 심볼을 몇 개를 잘 카운트했냐라고 하면은 옛따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복 카운트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심볼의 좌표가 크롭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도면에 대한 위치의 좌표로 다시 변환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각각의 크롭된 도면의 원본은 모두 이 왼쪽 위구피점을 기준으로 0,0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라면 이 도면을 기준으로 x좌표가 0.8에 위치해 있는 이 심볼은 사실상 원본 데이터에서 생각을 해보면 0.2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0.16의 x좌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에 위치해 있는 이 도면에서의 이 심볼은 이 자체에서는 똑같이 0.8에 위치해 있었으나 전체 도면에서 보게 되면 0.2 더하기 0.2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0.36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 변환을 적용한 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과 같이 이 심볼이 크롭이 된 경우 이 y좌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부터 재료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도면, 이게 또 하나의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잰 y좌표와 여기에 디텍트된 심볼의 높이의 반절, 그러니까 여기겠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길이가 총 1이 된다면 이 심볼이 결국에 이 크롭된 데이터의 모서리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심볼이 잘려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쪽에 있는 도면을 찾아서 이 반대쪽의 도면의 데이터의 y좌표와 이 디텍트된 이 심볼의 높이의 2분의 1이 y좌표와 같다면, 즉 둘을 뺐을 때 0이라면 이 심볼의 잘린 부분이구나. 이게 원래 같은 심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수식을 설정을 했고요. 즉 양쪽에 잘린 심볼이 모서리에 닿은 채로 함께 존재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잘리지 않은 상태로 모서리에 완전히 닿아 있는 그런 심볼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닿은 반대 부분에 남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이 심볼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확실히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크롭된 이미지를 merge 할 때의 좌표 변환의 문제는 결국 크롭된 이미지의 심볼의 위치를 전체 도면 기준 좌표로 변환할 때 몇 번째 크롭된 이미지 1번부터 20번 중에 어떤 곳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 크롭의 이미지마다 각각 왼쪽 위 모서리 좌표를 코오디네이트로 설정을 해놓고 각 심볼이 몇 번째 크롭드 이미지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코오디네이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해서 전체 도면의 위치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은 이러한 디텍션의 결과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잘라놓았던 테스트 데이터셋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린 심볼 문제 그리고 좌표 변환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한 뒤에 원본 도면 위에 바운딩 박스를 다시 다 그려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확대해보면 아까 크롭으로 인해서 잘려있었던 이 심볼이 잘 디텍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볼만 찾으면 끝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심볼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텍스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의 심볼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같더라도 안에 어떠한 텍스트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심볼이 됩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를 무시하고 그냥 그 심볼만 분류했기 때문에 안에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진 속 심볼들의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해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심볼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OCR을 통한 텍스트 레코그나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안에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심볼들로 분류된 것들을 찾아서 해당 영역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OCR을 수행한 다음에 텍스트를 읽어내고 이를 분류할 때 이 원래 심볼이 가지고 있었던 분류된 종류, 즉 1812가 되겠죠? 이 1812 뒤에다가 이 심볼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즉 XA를 합쳐서 1812였던 것을 1812XA로 변환해서 OCR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모델의 예측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욜로 V8 모델에서는 F1 스코어 등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런 되게 복잡한 지표가 아니라 그래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냐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가 도면에서 찾았던 실제 심볼들의 개수를 분모로 두고 저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얻어낸 심볼 개수의 비율을 성능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은 0.89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테스트셋 안에서는 총 500개의 심볼이 있었고 그 안에서 약 450개를 정확하게 예측해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한 도면의 심볼을 디텍션에 성공할 확률이 약 89.1%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으로는 일단은 제공받은 도면이 정답 레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긁어서 진행한 만큼 아무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레이블링 기준을 세운다면 성능 향상을 또한 기대할 수 있고 크롭 사이즈를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작은 심볼을 더 세세하게 찾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잘게 잘라서 넣어주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크롭, 파인 튜닝, merge, 그리고 OCR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어지는 구조라서 모델의 활용도가 높고 그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추록 소프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